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신, 정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신이 정관을 본 구조의 사주 형태, 이러한 구조를 이제 식신정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이 있을 때 신금이라는 정관이 있는데 병화라는 식신이 있으면 이러한 구조가 되는데요. 양 일간의 이제 그 식신 정관은 합이 됩니다. 이렇게 병신 합이 되겠죠. 신병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식신이 이제 평관을 보게 되면 식신 제살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어느 책이든 간에 이러한 형태의 그 말이 다 적어 있습니다. 근데 식신정관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쓰여진 책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식신정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조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신은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전문성, 전문 기술, 특화된 기술,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관은 남편도 되고 결혼하면 남자도 됩니다. 여자 사주에 조직이나 직장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여자의 식신이 남자의 정관과 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식신, 즉 여자의 능력도 됩니다. 능력이나 전문성, 전문 기술, 특화된 기술이 남자 때문에 합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능력 있는 남자 때문에 능력 있는 남자 때문에 내 식신적인 할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남자 때문에 결혼을 하면 그 남자 때문에 내 전문 기술 못 쓰게 되고 가정주부로 이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주 구조는 그러한 경향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그러면 이러한 구조의 그 사주 구조의 여자 사주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자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나 프로 전문가인 여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전문 기술 없이 그냥 일반 회사에 뭐 그냥 간단한 일, 격리직이나 아니면 뭐 생산직에서 근무했던 여자분이 있다. 두 종류의 여자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어디가 1번 여자분이나 2번 여자분 중에 생산직 여자분 중에 어느 분이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까요? 결혼하면 바로 이제 1번 구조가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이 커리어 우먼이나 프로 전문가였다면 그것을 이제 남자하고 결혼해야 하면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었다, 여자분이. 그러면 대기업 어디 며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자식 낳고 자식 잘 키우고 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그 누구라고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입니다. 아니면 잘 나가는 여의사가, 여자분인데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어떤 기업에, 큰 기업에, 거기도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서 전업주부로 자식이나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식들 잘 키우는데 전념하면서 그 의사의 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바로 1번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2번은요, 뭐, 능력도 그렇게 뭐 자격증도 많지 않고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여자분인데 조그만 일반 회사에 뭐 경리나 생산직으로 취직해서 다니다가 선을 봤는데 가문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 남편 덕에 집에서 놀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 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뭐 그런 데 보내고 시간 날 때 피트니스 클럽이나 뭐 요가 뭐 수영 이런 데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사주 구조의 어떤 여자분이 있다면 이분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 잘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신정관합은 그 여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나라는 어떤 그런 그 크기에서 그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여자 통틀어서 이제 식신은 그 전문성, 전문 기술, 전문 능력, 특화된 기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출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식신 이제 능력인데요. 그 식신이 정관합이 됐다는 것은 그 기술이 정관이라는 큰 직장이나 조직에 관여하는 것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정관은 이 식신 정관합이 됐을 때요. 이 정관은 식신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관은요, 식신은 정관에게 그 자기가 가진 기술로 정관에게 자꾸 깐죽거리게 됩니다. 자꾸 딜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주 구조일 때 이 식신이 용접 기술자이다. 특수. 대한민국에 한 2~3명밖에 없는 특수한 용접 기술자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조선소이다.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이 식신이 이 정관이라는 큰 조선소에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관이라는 조선소는 식신의 눈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관이 그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이 조선소, 정관이라는 조선소에서는 이 식신 그 기술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게 되면, 기술자가 이게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3명밖에 없는 특수한 기술자인데, 이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만둘까? 아니면 오늘 일을 어저께 술 많이 먹고 오늘 일을 제껴버릴까? 아니면 여행 간답시고 2, 3일 또 근무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던 일을 이제 하지 않아서 어떤 그 업무에 차질이 생겨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술자의 눈치를 슬슬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이 사람을, 이 기술자, 식신이라는 기술자를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조선소에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거기서 깐죽거리면서. 여기 이제 식신이 정관을 받다고 하는 것은 이 정관 조선소에 이제 식신이 깐죽거리면서 딜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내 지금 근무 형태, 근무하는 그 용접하는 그곳에 환경이 이제 좋지 않으니 환경을 개선해 달라. 에어컨이 너무 작으니 큰 대형 에어컨으로 설치해 달라. 샤워실이 너무 좁으니 샤워실을 크게 만들어 달라.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니 용돈 좀 챙겨줘라. 근데 그게 이제 자꾸 깐죽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술을 믿고 이 정관이라는 조선소에서 자기를 자를 수가, 해고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 기술 믿고 자꾸 이 정관 조선소에 그 딜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조건으로 딜을 요구하면서 자꾸 깝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렇게 식신이 정관이 합의됐을 때 이러한 형태도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자분 사주에 식신 정관 합의됐을 때 그 여자분 사주다라고 했을 때 그 식신 정관, 이것은 이제 그 정관이라는 남편 때문에 식신을 못 쓰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식신을 못 쓰게 되지만요,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식신은 정관을 다듬는 것이거든요. 상관은 정관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고, 식신은 정관을 조금 다듬어주는 어떤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토 일간이 간목이 정관인데 경금 상관은 이거 도끼잖아요.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라면 이제 신금, 그 식신은 이 신금 전정가위 같은 거, 조경가위 같은 걸로 가지치기 이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여자 사주에 식신 정관 합의됐다는 것은 여자가 이제 식신을 못 쓰게 되지만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식신은 정관을 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신이라는 기술로 정관 남편에게 이제 약간 깐죽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조직하고 기술자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구조가 그러한 성향이 나타났잖아요. 여자 남자의 관계에서도 이 여자가 가진 식신으로 그 정관 남편에게 약간 깐죽거릴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냐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식신이라는 어떠한 그 활동성으로 아이들 잘 키우고 시부모 잘 공양하고 시부모한테 효도하고 남편 뒷바라지 한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정관 앞에서 깐죽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관이 그 식신에게 뭐라고 하게 되면 식신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정관은 그 식신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직장과 조직에서 이제 아까 기술자라고 이렇게 통변한 거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식신 정관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운에서 예를 들어서 재성운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겠죠. 이렇게
운에서 재성운이 이제 들어오면 일단은 좋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식신생재 재생관이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재성이 이제 유통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신이 깐죽거리는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완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식신이 이제 정관을 이제 보게 되면 깐죽거리는 것도 되지만 정관에게 식신이 훈계, 간섭도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기술자하고 조선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식신이라는 기술자가 조선소에게 훈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간섭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식신이 정관을 받다고 하는 것은 정관 남편에게 여자가 이제 약간 훈계하고 간섭이라는 게 이게 뭐냐고 하게 되면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남자를 반듯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기술자가 조선소에게 깐죽거리는 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소가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여자가 식신이 정관을 보았다는 것은 정관 남편에게 반듯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금 도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듯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양복을 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넥타이, 삐뚤어지게 맨 넥타이를 바르게 고쳐주는 것입니다. 식신이 정관을 본 것은요. 상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상관 정관은 남편을 무지막지하게 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식신 정관은 남편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넥타이 비뚤어지게 맨 넥타이를 바로 고쳐서 매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재성이 끼었다는 말은 식신생재 재생관은 남편에게 재성이라는 기쁨도 주면서 넥타이 매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넥타이 매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뽀뽀도 해주면서 넥타이를 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성은 먹을 것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도 잘 차려주면서 넥타이도 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재성적인 기쁨도 전해주면서 남편에게 넥타이도 매주고 양복도 다려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정관도 보고 또 중간에 재성이라는 십성이 들어오게 되면 식신생재 재생관 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관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구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정인 사주에서 정인운이나 편인운,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식신이 정관을 잘 케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약간 정관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지를 모르나 그래도 식신 정관이 보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신이 정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인성운의 정인은 이제 개수가 되겠고 편인은 이제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신을 정인이 편인이 이게 바로 이제 병화가 이제 임계수를 보게 되면 흑, 운, 차,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라고 해가지고 흑은 차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은 만약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식신을 인성이 오게 되면 막잖아요.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내가 식신적인 어떤 그런 기술로 정관을 케어하겠다, 식신이라는 기술로 내 남편을 케어하겠다 하는 것인데 내 어머니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내 계모가 못하게 막는 것이거든요. 인성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는 그래도 내가 이 여자분 사주라면요. 내가 식신을 써서 내 남편을 컨트롤하겠다 하는 것인데 내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정인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관인소통, 너의 남편 정관을 내가 케어해 주마. 내가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넥타이를 바로 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어머니,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가 되겠죠. 장모님. 남편 입장에서 내 와이프가 넥타이를 바로 매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장모님이 나타나서 내 와이프가 넥타이를 매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대신 자기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약간은 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내 와이프가 해주는 게 낫지 장모님이 와서 넥타이를 바로 매주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 와이프가 아침에 넥타이를 바로 매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울어가지고 갓난아이들이 울어가지고 그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장모님이 나타나서 넥타이 바로 매주니까 그렇게 약간은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편의는 계모 같은 겁니다. 계모 맞잖아요. 정의는 이제 친모 같은 것이고 여자 사주에서 내가 이제 그 식신으로 정관 남편 넥타이를 매주려고 넥타이를 고쳐서 매주려고 하는데 계모가 나타나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모가 막지만 본인은 정관을 관인소통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0%밖에 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 남편 정관에 넥타이를 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더러도 하지 말라며 도식하면서 편인 도식하면서 나의 그 행동,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려고 하는 행동을 막아버리면서 정작 본인도 안 매주는 것입니다. 50%밖에 그냥 어저께는 매줬다가 오늘은 안 매주고 그저께는 또 안 매주고 그저께는 또 안 매주다가 또 3일 후에는 또 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50%거든요. 매줬다 안 매줬다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근데 그 기분이 뭘까요? 기분이 뭘 원하는 걸까요? 계모는, 편의는 바로 말씀드렸죠. 저번부터 저저번에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편의는 재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재성이라는 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매줬다 안 매줬다 합니다. 근데 재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편인이 정인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 매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이 편인에게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모에게는 용돈을 쥐어줘야만 내 남편의 넥타이를 매일매일 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이 개입돼야 편인이 정인화되면서 100% 그 정관을 관인소통 시켜주거든요. 조금 지금 어렵게 저 딴에는 지금 쉽게 지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 십성의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편인은 재성이라는 인자가 항상 요구 조건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인, 외로움,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는 사람에게는 그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쥐어주면은 이 사람은 망상이나 염세주의에서 탈피를 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은 식신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